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안녕하세요, 백성훈입니다. 오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움직이는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여자가 한사코 자기가 내겠다면서 밥값을 계산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의미인지 아닌지 친구들과 한참을 토론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냥 전단지만 나눠줄 때와 작은 물티슈를 하나 주면서 건넬 때 어느 쪽 전단지를 더 잘 받게 되던가요? 그리고 받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되는 건 어느 쪽일까요? 아마 대부분 물티슈를 같이 받았을 때일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2만 원어치 반찬을 샀습니다. 미역 줄기볶음, 장조림, 콩나물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건 서비스예요 하면서 콩자반을 건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 가게에 대한 인상은 어떨까요? 아, 여기 사장님 인심 좋네 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음식의 간이 다소 짜더라도 다음에 또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솔직히 일은 정말 서툽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머리가 없을까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사회성 하나는 끝내줘서 자기 커피를 사올 때마다 제 커피까지 살뜰하게 챙겨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라고 몇 번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 신입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차마 신랄하게 일 진짜 못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은 아직 서툴지만 사람은 참 착해요 라고 좋게 포장하게 되겠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설득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기초적인 무기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말합니다. 사실 이 원칙은 내가 무언가를 베풀면 나에게 보답이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았으면 갚아야 한다, 신세지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죠. 이 규칙을 어기게 되면 먹튀, 얌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원칙을 따르려는 강한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력한 심리를 설득에 이용하는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다들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유명한 실험 결과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1년 코넬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 교수의 콜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팀이 그림 품평회를 명목으로 참가자를 모은 뒤 연구 조교를 참가자인 척 그룹에 투입합니다. 보통의 품평회인 것처럼 그림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난 후에 한 그룹에서는 조교가 쉬는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콜라를 한 병씩 사주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 이 조교가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의 구매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콜라를 얻어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사준 거죠. 심지어 사전에 진행한 호감도 조사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답했던 참가자들조차 콜라 한 병을 받자 지갑을 열었습니다. 겨우 콜라 한 병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했었던 거죠. 2002년 데이비드 스트로베츠 연구팀의 민트 사탕 실험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식당에서 계산서를 줄 때 작은 사탕 하나를 함께 주는 것이 손님의 팁 액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한 실험인데요. 그냥 계산서를 줬을 때만을 기준으로 민트 사탕을 한 개 줬었을 때 3.3%, 두 개를 줬었을 때는 14.1%나 팁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효과는 사탕을 한 개 줬다가 잠시 후에 다시 와서 특별히 하나 더 드릴게요 하고 하나를 더 건넸을 때였는데요. 이때는 무려 팁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설문지에 손으로 직접 쓴 포스트잇을 붙였을 때의 응답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등 상호성의 원칙을 증명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원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회사에 묘하게 불편한 상사가 있나요? 날이 더워서 오는 길에 제 거 사면서 부장님 거 하나 샀어요 하면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건네보십시오. 상대방은 자기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속 어딘가에 뭔가 갚아야 된다라는 작은 빚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내에게 크게 잘못해서 아내가 단단히 화가 났나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구구절절 말하기보다는 오는 길에 당신 생각나서 꽃 샀어, 이 꽃 좋아하잖아 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보십시오. 아내는 입으로는 뭘 이런 걸 샀어, 겨우 이걸로 내 화가 풀릴 것 같아? 라고 쏘아붙일지는 몰라도 그 작은 호의가 마음속에 차가운 감정을 녹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트 사탕 실험의 마지막 결과처럼 나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줬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내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 상사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상대방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호의를 받기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듯 받은 호의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태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요. 오히려 요청하지도 않은, 원치 않은 호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부채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나에 대한 호감도와 상관없이 먼저 작은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커피 한 잔, 초콜릿 한 잔, 사탕 하나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여러분은 소개팅에서 여자가 한사코 밥값을 내겠다고 하는 게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여자분은 이론적으로야 알든 몰랐든 이 상호성의 원칙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던 걸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겠죠. 이처럼 내가 설득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득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누군가에게 쉽게 설득당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호의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커피값, 밥값을 철저하게 더치페이하고 그 어떤 작은 선물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채감이 생겨 나중에 단호하게 연락을 끊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 상호성의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 이미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트의 시식 코너, 화장품 샘플, 반찬가게 사장님의 서비스 등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설득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모르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상호성의 원칙에 대해서 알았으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호의를 베푸는 걸로 시작해보고 내 뜻과는 다르게 자꾸 누군가에게 휘둘리게 된다면 상대방의 작은 호의를 경계해보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설득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